안녕 얘들아, 신재 선생님이야. 우리 경기 임시정부 탐험대 친구들,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 올려주고 이런 거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 다음에 친구들이 또 단체 카톡방에다가 체험한 사진들이나 체험하는 모습들을 또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주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거 엄청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감동 먹었어. 막 필기를 하면서까지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즐거운 모습으로 체험학습하고 만들기 같은 거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은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몇몇 친구들이 아직도 이렇게 사진에 자기 얼굴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꺼려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손만 나오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걸 조금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이게 또 인터넷에 올라가고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선생님은 친구들 얼굴 너무 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다른 데서도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몇 군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임시정부 친구들이랑 하는 방식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줌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수업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은 매번 똑같은 시간 정해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줌으로 하는 게 좀 시간이 좀 늘어지고 또 다시 볼 수도 없고 이런 이제 좀 제약이 있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영상을 찍고 너네들한테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면 그동안 이렇게 보는 방식은 좀 이제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선생님이 안타까운 점은 답사를 가는 경우, 선생님이 사실 답사 가는 것도 이렇게 선생님이 앉아서 너네들이랑 수업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건물들을 명확하게 눈으로 보고 직접 높이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화면으로 보여주기엔 조금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직접 어디까지 가는 것들을 선생님이 최대한 너네들한테 이 타임랩스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 또 얼마나 군포랑 답사지가 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체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친구들도 굉장히 잘 따라주고 있어서 선생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 행사 진행하는 군포청소년수련관 박혜옥 선생님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바로 엄항섭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분은 조금 유쾌하신 분이야. 선생님이 이분 약간 조금 이분 좀 이상한가? 왜 이러지? 했던 게 뭐냐면 여운형 선생님이랑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진을 찍었냐면은 선글라스를 이렇게 동그란 선글라스 이렇게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웃겼어. 최근에 유행했었던 그런 선글라스랑 닮아 있는데, 엄항섭 선생님은 별명이 임시정부의 파수꾼, 김구 선생님의 최측근 이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항섭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898년에 10월 15일 날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경기도 여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오른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가 원주, 강원도 원주, 밑으로는 충청북도 음성, 이런 것과 경계가 맞닿아 있어요. 위쪽으로는 양평, 아래쪽으로는 이천, 경기도 광주 이렇게 있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남한강 물줄기가 충주에서 시작돼서 계속 이어져서 이천, 여주, 양평, 하남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데, 마찬가지로 남한강 물줄기가 있어서 동네가 굉장히 땅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 쌀밥 뭐 이렇게 하면은 여행 가다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이천이 야 임금님 쌀은 우리가 원조야 막 그러고 있고, 여주도 야 임금님 쌀은 우리야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 평야가 엄청나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장 쌀이 많이 나는 동네 이천이랑 여주랑 뭐 파주도 엄청나게 많이 나긴 하죠. 평야가 넓게 있고 그 다음에 한강도 흐르고 있습니다. 본래 여주는, 그래서 여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가볼 만한 곳이 세종대왕陵. 세종대왕의 무덤이 여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 생가, 명성황후가 여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살았던 집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신륵사라고 하는 엄청나게 오래된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륵사라고 하는 절 멋있어요. 신륵사 같은 경우에는 남한강 위에 있거든. 그래서 신륵사 3층 석탑 앞에서 보면은 남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 답사지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가면은 너무 멋있어. 여주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고달사지라고 하는 엄청나게 오래된 절인데 지금은 흔적밖에 안 남은 공간이 있고요. 파사성이라고 하는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는 고려시대랑 조선시대 때 계속 파사성을 이용하긴 했었죠. 그래서 여러 역사적인 유적지가 함께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알아볼 여주의, 경기도 여주의 독립운동가는 엄황섭 선생님이십니다. 1889년 여주에서 태어났고요. 보성전문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 보성전문학교는 지금의 고려대학교가 된 우리나라 옛날부터 있었던 대학교였었는데 여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1919년 3월 1일에 3.1 만세운동을 함께 벌입니다. 그래서 3.1 만세운동을 벌이고 난 다음에 엄황섭 선생님은 도저히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독립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면서 여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마찬가지로 임시정부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기 위해서 상하이로 넘어갑니다. 지금의 상하이로 넘어가서 상하이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준비를 하십니다.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에 약간 나이도 어렸고 또 배움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로 젊은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똑똑한 사람들을 조금 더 공부를 시켰어요. 왜냐? 독립운동을 하려면 다양한 역할들이 필요하잖아. 근데 엄황섭 선생님은 특히 뭐에 뛰어났냐면은 언어적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엄황섭 선생님에게는 다른 나이가 좀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대학교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어떻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지강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엄황섭 선생님은 이 지강대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웁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엄청나게 중국어를 잘했어. 왜냐면 당시에는 한자를 쓰는 사람들이었잖아. 한자 쓰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중국어 배우는 거는 이제 발음이나 성조나 이런 걸 터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읽거나 쓰는 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읽는 거는 비슷하고 쓰는 거는 거의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발음과 성조를 파악하면은 금방 중국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어는 또 일본어를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니까 일본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면 당시에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 혹은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3개 국어 정도는 했었어. 일단 한글, 그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근데 거기에 영어를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영어를. 왜냐면 이제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어 엄청 잘했었거든. 왜냐면 중국 사람들도 영어를 좀 쉽게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순이 영어랑 중국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문, 한자로 글을 쓰고 읽었던 사람들은 영어 엄청나게 쉽게 배웠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모음, 자음 개수가 적어졌는데 옛날에는 모음과 자음 개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시옷하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번데기 발음, th 발음이나 그 다음에 쉐, 약간 대한민국 지금 한글에 남아있지 않는 발음들인데 100년 전에는 그 여러 다양한 발음들이 남아있어서 우리 선생님은 잘 못하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잘하는데 뜨 발음, 뜨 발음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 잘했대.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은 영어 책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배를 타고 간 다음에 배에서 내릴 때 영어 마스터가 된 거야.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반에는 영어 배우는 사는 거 엄청 열풍이었고 쉽게 배우기도 하고 엄청나게 그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발음이 좋았대. 선생님 배울 때는 발음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영어 많이 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F랑 P 발음이야. P. 그래서 선생님의 친구들, 선생님 와이프의 직장 동료가 외국인 회사, 와이프가 외국인 회사를 다녔었거든. 근데 선생님 발음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F랑 P 발음을 못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보통
숫자 4 얘기할 때 포 그러는데 걔네들은 포 그래서 약간 쌍비읍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는 잘 그것만 고치면 괜찮대. 자신감 있게 하니까. 쌤은 영어가 엄청 짧거든. Like this finger. 근데 엄청 자신 있게 해.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한 유치원 정도 말하는 수준으로 하니까 걔네들은 그래도 이제 원어민이니까 선생님이 대충 하려고 하는 말들을 다 알아듣거든. 근데 독립운동가들은 영어 엄청 쉽게 배웠대. 왜냐면 한문 구조가 조금 비슷하니까. 근데 이 엄황섭 선생님은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프랑스어까지 배웁니다. 이 프랑스어가 엄황섭 선생님을 먹고 살게 해주고 나중에는 독립운동가들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황섭 선생님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요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 있는 공무국 직원으로 발탁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상하이에 들어와 있는 프랑스 대사관의 현지 직원으로 채용이 된 거야. 프랑스 사람들이 상하이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프랑스 말로 언어나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도 하고 혹은 중국에서 걸어오는 전화들 받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주는 그런 서무 직원이 된 거지. 근데 엄청 좋은 거였어,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 프랑스 공무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안에서 여러 정보들을 엄청나게 많이 수집하던 곳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얻은 정보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알려주게 되고 상하이 안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누가 들어오는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는지를 이 정보를 몰래 캐낼 수 있었던 거지. 거기다가 이 공무국에서 뭘 줬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주지요. 이 월급이 진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왜냐면 임시정부 사람들, 독립운동가들은 쉽게 직업을 못 구했어요. 왜냐면은 그 프랑스 상하이 조계지에서 일본 경찰들도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은 이미 정보를 다 갖고 있고 직업을 구하게 되면 쉽게 감시가 되잖아. 그래서 젊은, 어린, 덜 알려진 엄황섭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독립운동가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엄황섭 선생님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엄황섭 군은 지강대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그는 자기 집 생활을 돌보지 않고 서고 이동영 선생이나 나처럼 먹고 자는데 어려움이 있는 운동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불란서 공무국에 취직했다. 월급을 받아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고 또 일본 영사관에서 우리를 체포하는 활동들을 미리 알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이 백범일지에 엄황섭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 엄황섭 선생님을 엄청 아끼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 여러 사진을 찍은 걸 보면 엄황섭 선생님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엄황섭 선생님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경무국 국장, 김구 선생님 경무국 국장을 맡았었는데 이 경무국 국장이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경찰, 비밀경찰단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경찰단체라고 하는 게 있어봐야 유명무실하지만 이 활동들은 나중에 한인애국단 활동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무장투쟁을 하는. 그래서 윤봉길 선생님이 상하이 홍코우공원에 폭탄을 던질 때 이 폭탄을 구해온 것도 그 다음에 여러 정보를 구해온 것도 다 엄황섭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봉창 선생님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천황한테 폭탄을 던질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 것도 전부 엄황섭 선생님이 대한경무국 간사, 한인애국단 간사로 있으면서 정보 수집을 해서 이 정보를 취합한 결과 수행이 가능했었던 거죠. 그래서 한인애국단 활동을 통해서 윤봉길 선생님, 이봉창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큰 활동을 하면서 일본 애들은 김구 선생님한테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붙입니다. 김구 선생님을 잡거나 혹은 체포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정보를 주면은 30만 원, 지금으로 치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198억 정도 되는 막대한 현상금을 붙였는데,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 자기 행선지를 아무한테나 노출하지 않았었는데 그 모든 행선지를 관할하고 함께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엄황섭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고 이동영 선생님, 김구 선생님 주변에서 찍은 사진 중에서 조금 젊고 머리 엄청 멋있게 넘긴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선생님이 바로 엄황섭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엄황섭 선생님은
잡지를 막 펴냅니다. 중국에 와 있는 한반도 사람들, 그 다음에 일본 군인들, 일본 군인이 된 한반도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한민이라고 하는 잡지도 만들고, 또 이 잡지를 가지고 낙양군관학교에서 이 군사훈련을 받았던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관련된 이야기, 이순신 장군 이야기, 우리가 일본이랑 싸웠던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내용들을 막 펴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고 독립을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가슴속에 이제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항복군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 항복군 모금을 하기 위해서 글을 많이 썼어요. 이제 김구 선생님의 글인데, 김구 선생님의 글 초안을, 김구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초안을 작성해서 주면은 김구 선생님이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씩 고쳐 나가셨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님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면서 엄황섭 선생님도 한반도에 1945년 11월 23일 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유명한 사진 있죠. 충칭 임시정부에서 충칭 임시정부 계단에서 김구 선생님, 이시영 선생님, 신익희 선생님 함께 찍은 사진에 엄황섭 선생님도 함께 계십니다. 근데 한국에서, 한반도 안에서 김구 선생님과 정치 활동을 하다가 김구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1년 후에 엄황섭 선생님은 한국전쟁 기간 중에 북한에 납치되십니다. 북한에 납치돼서 북한으로 끌려가셔. 그래서 북한 안에서는 조금 처음에는 독립운동가라고 좀 많이 대우를 해줬다가 이 독립운동가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김일성 권력이 약화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동안은 그래서 조금 고초를 겪다가 1962년에 돌아가셨고, 북한에 있는 애국지사 묘역에 묻혀 계십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다가 북한에 끌려간, 전쟁 기간 중에 끌려간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 사실은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좀 잊어버린 편이었어. 북한에 가서 조금 활동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활동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1989년에 대한민국 애족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독립장 3등급 독립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 출신 독립운동가 엄황섭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